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수학교과서 12쪽과 13쪽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을 보니 분수의 뺄셈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이전에 분수의 덧셈을 해봤죠. 지금 배우는 건 분수의 뺄셈이고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자연수끼리는 이미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쵸? 지금 하는 것은 분수끼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게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계산, 다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네 가지의 계산 있죠? 이 중에서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사용되는 계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뭔지 혹시 찍어볼 수 있을까요? 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거를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산. 이 중에서 뭔가 그 두 수나 두 양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계산이 두 종류가 있어요. 뭐랑 뭘까요? 바로 빼기와 나누기입니다. 빼기와 나누기는요, 두 수를 비교할 때 유용하게 사용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5개 갖고 있고요. 형님은 사과를 3개 갖고 있어요. 누가 더 많아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수학에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5개 좀 애매하니까 6개로 바꿀게요. 두 수를 비교해봐라.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알아내봐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림에서 지워봐요? 아니, 수학적으로. 어떻게? 첫 번째는 빼봅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 봅니다. 수학에서 비교를 하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빼본다. 어떻게? 내 거에서 형 거를 빼봐요. 얼마가 나와요? 3. 그럼 내가 형보다 3개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뺐을 때, 두 수를 뺐을 때 자연수가 0보다 큰 수가 나오면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보다 3개만큼 더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빼기로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6에서 3을 나눠요. 6 나누기 3 하면 얼마죠? 6 안에는 3씩 몇 묶음이 들어있어요? 한 묶음, 두 묶음, 두 묶음 들어있죠? 6 안에는 3개가 두 묶음 들어있어요. 즉, 나는 형님의 2배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눗셈 비교. 자, 다시 수의 수학에서 두 양을 비교하는 방법. 첫 번째는 빼기, 두 번째는 나누기. 내가 빼봤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 내가 얼만큼 더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얼만큼 더 갖고 있는지 나누기를 해보면 몇 배 더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빼기와 나누기로 비교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비교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두 가지를 다 해보면 그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빼거나 나눠보거나. 그 중에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뺄셈이에요. 뺄셈이라는 것은 비교할 때 많이 쓰죠. 누가 얼만큼 더 갖고 있지? 얼만큼 많이 갖고 있지? 두 수의 차는 얼마이지? 모두 다 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빼기가 비교하기의 한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이제 지금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전에 고등학생들 과외도 해보고 중학생들 과외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비교하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빼거나 나눠보라고요.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내용으로 다른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더라도 수학에서 비교하기가 나온다 라고 하면
빼거나 나눠보거나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첫 번째 문제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읽어볼게요. 도영이가 수일이랑 서로 초콜릿 한 개를 나눠 먹었대요. 자, 그림을 보니까 초콜릿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각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이거를 어떻게 쪼개서 나눠 먹었나 봤더니 수일이는 3조각 가졌고요. 도영이는 5조각 먹었대요. 이렇게 쪼개서 먹었나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도영이가 더 먹은 초콜릿의 양을 알아봅시다. 자, 그림으로 봐서도 알았죠. 누가 더 많이 먹었어요? 도영이가 딱 봐도 더 많이 먹었는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도영이가 더 먹은 거 우리도 알아. 근데 얼만큼 더 먹었니? 더 먹은 초콜릿의 양이 몇 개니?를 물어봤습니다. 즉, 도영이가 먹은 것과 수일이가 먹은 것을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누가 얼마나 더 먹었는지. 비교하는 방법에는 빼기랑 나누기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분수에 뺄셈을 하니까 이 말은 도영이가 먹은 양에서 수일이가 먹은 양을 빼보라는 뜻이겠죠. 두 사람이 먹은 양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도영이가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도영이가 먹은 양에서 수일이가 먹은 양을 빼보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만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래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뺄셈식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일이랑 도영이가 먹은 초콜릿이 각각 전체에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 보라고 하네요. 전체는 몇 조각? 8조각. 전체가 8조각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전체가 8조각인 건 변하지 않는데 아래에 직접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막 눈금이 쳐져 있죠? 요거 그대로 사용해서 전체를 8조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체를 8조각으로. 여기 그냥 따라서 선 그으면 8조각 되겠죠? 여러분이 자대고 그려도 돼요. 그냥 그려도 되고. 둘 다 전체를 8조각으로 전체를 각각 8조각으로 생각했을 때 수일이가 그 중에 얼마 먹었는지 도영이는 그 중에 얼마 먹었는지를 나타내라는 거겠죠. 수일이는 초콜릿 8조각 중에서 얼만큼 먹었었어요? 수일이는 3조각 먹었습니다. 수일이는 3조각, 도영이는요 8개 중에 5조각 먹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도영이가 확실히 수일이보다 많이 먹었네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각각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수일이는 3조각 먹었어요. 근데 몇 개 중에서 3개? 전체가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를 8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서 3조각을 먹었죠. 도영이는요, 똑같이 전체를 8조각으로 나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중에서 도영이가 먹은 것은 몇 조각? 5조각. 이렇게 각각 분수로 나타내고 보니까 수일이가 먹은 양은 얼마예요? 전체의 8분의 3. 도영이가 먹은 양은 전체의 8분의 5. 이렇게 각각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문제에서 알아내라고 한 건 각각 얼마 먹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 도영이가 수일이보다 얼만큼 더 먹었는지가 궁금하다고 했어. 어떻게 구한다고? 도영이가 먹은 거에서 수일이가 먹은 이만큼을 빼보라고. 뺐을 때 남은 게 몇 조각이지? 요거가 도영이가 수일이보다 얼만큼 더 먹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더 많이 먹은 애 거에서 적게 먹은 애만큼을 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조각이 남았다는 것은 도영이가 수일이보다 2조각 더 먹었구나 입니다. 알겠죠?
두 양을 지금 뺄셈으로 비교하는 것을 우리 교과서에서 할 겁니다. 아래에 여기 아래 남학생이 말풍선에 뭐라 얘기하고 있는데 볼게요. 8분의 5는 8분의 3보다 8분의 1이 몇 개 더 많나요? 자,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렸던 친구들, 선생님이 조각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면 8분의 1이라는 것은 얼마예요? 8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를 8개로 나눈 것 중에서 한 조각을 8분의 1이라고 하죠. 한 조각. 자, 8분의 5라는 것은 그럼 몇 조각? 5조각. 전체를 8개로 나눈 것 중에서 5조각이니까 8분의 5는 5조각. 8분의 3은 몇 조각? 3조각. 5조각은 3조각보다 이 조각수가 몇 개 더 많나요? 이 소리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보면 여기 여러분 교과서 12쪽의 아랫부분이에요. 8분의 5 빼기 8분의 3을 한다고. 자, 두 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뺄셈으로 비교.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보면 얼마큼 더 큰지 알 수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보면 얼만큼 더 많이 먹었는지, 많이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 아래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8분의 5에서 8분의 3을 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미 분수의 덧셈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 두 수의 분모가 같아요. 우리가 분모가 같은 수끼리는 덧셈을 하건 뺄셈을 하건 분모는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똑같은 이상. 누구끼리만 계산하면 되게요? 위에 분자끼리만 자연수에 계산하듯이 빼보면 됩니다. 분수의 덧셈에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왜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 답을 아까 말풍선에서 얘기해 줬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8분의 5라는 것은 전체를 8로 나눈 것 중에서 5조각, 즉 8분의 1이 5개 들어있다는 소리고요. 8분의 3이라는 것은 3조각, 즉 8분의 1이 3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8분의 5와 8분의 3의 차, 빼기를 하라는 것은 결국 8분의 1이 5개 들어있는 애에서 8분의 1이 3개 들어있는 애를 빼보라는 거니까 8분의 5 빼기 8분의 3은 그냥 5조각에서 3조각을 빼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자, 이 말이 알아듣기 어려우면 그냥 분모 냅두고 분자끼리만 빼보라는 뜻이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해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8분의 5 안에는 8분의 1이 5개 들었고 8분의 3 안에는 8분의 1이 3개 들어서 8분의 5 빼기 8분의 3은 그냥 5개에서 3개 뺀 것과 같아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자연수끼리 뺄셈하듯이 계산했어요 라고 알아두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분수의 뺄셈을 알아보았는데요. 13쪽으로 넘어가서 응용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여러분 12쪽 잘 따라온 친구들은 13쪽으로 넘어오도록 합니다. 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 빼기 4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사각형의 크기를 1이라고 할 때 4분의 1을 나타내 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전체 1을 피자 한 판이 아니라 그냥 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것뿐
요거를 4분의 1을 어떻게 나타내요? 4개로 나눈 것 중 몇 조각? 4분의 1이니까 한 조각을 말하는 거죠. 4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래요. 어떻게? 4등분을 한 다음에 이 중에 하나만 색칠하면 되겠죠. 요거를 우리는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한 개야. 4개 중 한 조각이야. 4분의 1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질문들의 답을 해볼게요. 이 1이란 것은 그럼 4분의 1이 몇 개 들었어요? 몇 개 들었어요, 여러분? 1 안에 4분의 1이 몇 개 들었나요? 하나, 둘, 셋, 4개 들었죠? 그래야지 4개 중에 4개, 4조각 중에 4조각 다 먹으면 1이야 라는 뜻이 되잖아요. 1 안에는 4분의 1이 4개 들었습니다. 즉 4개 중에 4개를 다 먹으면 피자 한 판을 다 먹은 거랑 똑같은 뜻이 돼요. 1 안에 4분의 1이 몇 개인가요? 4개. 4조각으로 나눴으니까 4개. 만약에 6조각으로 나눠놓고 1 안에 6분의 1이 몇 개 들었어요 하면 6개 들었어요 라고 하죠. 1을 100조각으로 나눴어요. 1 안에 100분의 1이 몇 개 들었나요? 100개. 1이라는 것은 1분의 1이든 2분의 2든 3분의 3이든 4분의 4든 100분의 100이든 1000분의 1000이든 전체 중에 전체 즉 전체 중에 전체 즉 분모랑 분자가 똑같기만 하면 100분의 100이든 만분의 만이든 억분의 억이든 모두 2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1 안에 4분의 1은 몇 개 들었나요? 전체를 4조각으로 나눴을 때 한 조각씩 몇 개 들었어요? 4개 들었어요. 그래서 4분의 4가 1인 거예요. 4개 중에 4개 들어있으면 분모랑 분자가 같아지면 그게 1이니까. 요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이 나오네요. 1 빼기 4분의 1은 얼마인가요?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 빼기 4분의 1은 어떻게 고쳐서 계산할까? 요 2를 분모가 4인 분수로 바꿔주면 좋겠죠. 1은 분모가 4 기준으로 4분의 얼마랑 똑같다고요? 4분의 4랑 똑같아요. 분모랑 분자가 같아지면 그게 바로 1이라고 했죠. 1은 4분의 4라고 바꿀 수 있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똑같이 빼기 4분의 1 요렇게 바꿔주면 좋겠죠. 그럼 이 이후로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분모가 4니까 4 냅두고 분자끼리만 4 빼기 1을 해서 4분의 3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2를 우리가 뒤에 계산하는 이 4분의 1이랑 똑같이 분모가 똑같은 분수로 고쳐줬습니다. 원래는 자연수였던 2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빼기 100분의 1을 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분모가 100인 분수로 1도 고쳐주면 돼. 어떻게? 분모가 100인 분수로 고쳐줘. 1은 100분의 1? 아니죠. 100분의 100이어야지. 분모랑 분자가 똑같아야지 얘가 1이 되죠. 1을 100분의 100으로 고쳐주고 이어서 뒤에 있는 계산식은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내가 앞에 어떤 수가 오든 1은 분모와 분자가 같은 분수로 누구든 변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1분의 1은요. 2분의 2가 되기도 하고 4분의 4가 되기도 하고 100분의 100이 되기도 하고 만분의 만이 되기도 해요. 분모가 어떤 애가 오든 분모랑 분자가 똑같기만 하면 얘는 모두 1입니다.
전체를 4조각으로 나눠서 4조각을 다 먹는다거나 전체를 10조각으로 나눠서 10조각을 다 먹는다거나 전체를 10,000조각으로 나눴을 때 10,000조각을 다 먹는다거나 결국 한 판 중에 한 판을 다 먹는다는 거 똑같은 소리니까 분모랑 분자가 같기만 하면 모두 1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라고 하네요.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항상 이 전체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직선의 경우는 0부터 1까지 1, 전체 1을 여기까지로 표현했네요. 가끔 수직선에 뭐 2나 3까지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1까지가 최대입니다. 자, 수직선에 뭘 나타내라고 했냐면 1 빼기 4분의 1을 나타내보라고 했어요. 즉 1 빼기 4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몇 등분해라? 하나, 둘, 셋, 4등분해라. 1 빼기 4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를 4조각으로 나눴을 때 기준으로 생각해라 라는 뜻이니까 전체를 4등분했으므로 분모는 모두 4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분모는 모두 4야. 지금 4등분을 했으니까. 자, 그럼 2일이라는 친구는 4분의 얼마겠습니까? 2일이라는 친구는 얼마겠어요? 4분의 4가 바로 1이 되겠죠? 100으로 나눴을 때는 100분의 100이 1이고 1000으로 나눴을 때는 1000분의 1000이 1인데 이때는 지금 우리가 분모를 4등분하기로 했잖아요. 분모, 전체를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4개를 다 먹어야 1이 되죠? 즉, 전체의 2일이라는 것은 4분의 4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 2일 빼기 얼마를 하라고 했어요? 요만큼을 빼라고 했습니다. 4분의 1을 빼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전체 1에서 4분의 1만큼 빼래요.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 세어보래요. 얼마가 남았나요? 얼마가 남았는지 직접 손가락으로 짚어봐도 되겠죠. 얼마? 이만큼 빼고 예쁘게 빼볼게요. 이만큼 빼고 이만큼 몇 조각 남았는지 봐. 시작. 하나, 둘, 3조각 남았네. 몇 개 중에 3조각? 전체를 4등분한 것 중에 3조각 남았네.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선생님은 깔끔하게 표시하기 위해 지우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타내라고 한 게 1 빼기 4분의 1입니다. 전체 얼마라고요? 전체를 2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분수의 분모를 우리가 4로 통일하기로 했으므로 1은 곧 4분의 4. 4칸 중에 4칸을 4분의 4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 중에 문제에서 얼마 빼래요? 4분의 1만큼, 한 조각만큼 빼래요.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 세보래요. 얼마 남았어요? 1칸, 2칸, 3칸. 전체를 4등분,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서 3개니까 4분의 3 남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아래 예쁘게 식으로 써볼게요. 1 빼기 4분의 1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 1을 일단 분수로 고쳐요. 분수로 고칠 때는 아무 분수로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요 분모의 크기를 확인해요. 모든 분수가 다 분모를 4로 통일하기로 했죠. 그러면 내 이 1을 분모가 4인 분수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분모랑 분자 똑같이 4분의 4로. 1은 분모랑 분자가 똑같은 분수로 바꿔야 되니까 분모가 4일 때 분자도 4로 바꿔줘야 되고 똑같이
이 뒤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옮겨 적어주면 되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빼기 4분의 1을요. 분수로, 둘 다 분수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2를 4분의 4로 고쳤고 요 뒤에 오는 식은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분모를 4로 통일했으니까 요 뒤는 그냥 자연수의 뺄셈처럼 4 빼기 2를 하시면 되겠죠. 얼마? 4 빼기 1은 3. 2를 분수로 나타낸 것 빼고는 아주 똑같습니다. 1위는 그냥 자연수의 뺄셈하듯이 분자끼리 빼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된 친구들은 아래에 있는 이 계산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저 여기 너무 어려워요. 더 공부할래요 하는 친구들은 클래싱의 댓글로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분의 5 빼기 6분의 3. 어떻게 한다? 분모가 똑같으면 분모는 냅두고 누구끼리만 빼준다? 위에 분자끼리만. 5 빼기 3 하면 6분의 분모 똑같고 얼마 남아요? 5 빼기 3은 5개에서 3개 빼면 2개 남죠? 요렇게 6분의 2로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9분의 6 빼기 9분의 2죠? 분모가 9네. 분모 냅두고 분자끼리 계산하면 6 빼기 2. 얼마 되겠습니까? 분모 9 냅두고 분자끼리 계산하면 6 빼기 2 하면 얼마? 6에서 이만큼 빼보세요. 얼마? 4 나오죠? 9분의 4. 이렇게 분모가 같다면 분모 냅두고 분자끼리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는 1에서 3분의 2 빼는 건데, 자, 1 등장. 1 등장. 그러면 이 1을 어떻게 바꿔줘야겠어요? 분수로. 뒤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빼기 3분의 2는 그대로 오고 나는 1만 분수로 바꿔주면 돼. 어떻게? 오른쪽, 이어지는 식의 오른쪽이 분모가 3이니까 나는 1도 분모가 3인 애로 바꿔줄 거야. 어떻게? 3분의 3으로. 왜요? 1이라는 친구는 분모랑 분자가 똑같은 수로 분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스로 풀 수 있죠. 어떻게? 분모를 3으로 통일했으니 위에 있는 식을 자연수의 뺄셈인 것처럼 이렇게 해봅니다. 분모 냅두고 3 빼기 2는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그림으로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림으로도. 자, 전체 분모가 3인 분수 기준이니까 피자 한 판을 3등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식은 1 빼기 3분의 2예요. 여기서 1이라는 건 피자 한 판을 말하죠. 이 중에서 내가 몇 조각 먹은 거예요? 2조각 먹었어요. 그러면 남은 피자는 얼마일까요? 남은 피자는 3개 중에 2개 먹었으니까 1조각 남았고요. 이걸 분수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냥 1조각이 아니라 3등분 한 것 중에 1조각이라서 3분의 1이 됩니다. 그림으로도 그려봤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전체를 7조각으로 나눴네. 자, 그럼 나는 2를 분수로 고쳐주고 요 뒤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빼기 7분의 3으로 써주면 되겠다. 나는 이 1만 예쁘게 고쳐주면 되겠다. 어떻게? 뒤에 있는 그 수의 분수가 분모가 7이니까 나는 요 2를 분모 7인 분수로
고쳐줄 거야. 어떻게? 분모 분자가 똑같도록 7분의 7로.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분모 7로 냅두고 누구 빼기 누구? 전체의 7 빼기 3 해주면 7분의 얼마 돼요? 7 빼기 3 하면 4가 되죠. 됐나요?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거 우리가 그림으로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어렵다. 피자를 7조각으로 나눠야 한다니.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피자를 4조각으로 나눠볼까? 자, 예쁘진 않지만 7조각으로 나눠봤어요. 자, 1 빼기 7분의 3. 피자 한 판 전체 7조각이죠. 3조각을 빼래요. 먹으래요. 하나, 둘, 3조각을 먹으래요. 그럼 몇 조각 남았어요? 하나, 둘, 셋, 4조각 남았죠? 4조각 남았어요 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4가 아니라 분모가 7이므로 7을 기준으로 7조각 중에서 4조각 남았어요 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7개 중에 4조각 남았어요. 7분의 4 남았어요. 라고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교과서로 분수의 뺄셈 공부했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꼭 그때그때 클래스팅으로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학습지를 준비해 올게요. 다음 시간에는 익힘책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공부하도록 해요.